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오늘 의무 나갈 차례죠. 요약집 46쪽입니다. 자, 개공 등의 의무,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약 5개 정도입니다. 4개에서 5개. 기본적 윤리에 관한 의무가 나오는데요. 우리 법 29조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과 다음에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라. 자, 이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정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개공은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부담하는 의무죠. 중개보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요. 명문의 규정은 없거든요.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죠. 이게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계는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에 있어서 수임이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개업공사도 부담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인정된 의무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29조 2항에 전문 직업으로서요 비밀준수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건 적용 대상이 특이한 게 개공 등이라는 거죠. 개업공사 등은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존도 부담하는 의무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에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준수 기한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랬고,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1이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인데, 이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 비밀 준수무를 다 봤습니다. 그 판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 46쪽의 판례, 1번 판례, 2번 판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3번 판례 참고하시고 4번 판례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신의 성실을 취지로 일반적 주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우리 판례였죠. 참고해 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확인 설명 의무예요. 이 확인 설명 의무는 지금 매회 출제로 돼 있죠. 근데 작년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안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인데, 확인 설명입니다. 중개사 상물에 대한 브리핑 의무가 바로 확인 설명 의무인데,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네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시는 거예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에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and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이 확인 설명을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죠. 소공사는 할 수 있고 보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의무 자체는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and예요. 근거자료 지시까지 한다. 그러면 교부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근거자료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지시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여기서 근거자료라는 게, 이 근거자료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각종 공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장, 토지이용계 확인서, 등기사항 증명서, 그래서 이런 각종 공부 등을 얘기하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권이 나옵니다. 그럼 상태에 관한 자료권은, 자, 이번엔 이제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그래서 매도인, 임대인 등을 말합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예요. 꼭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만약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자가 불응했어요. 불응시 조치를 주의해야 되죠. 불응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을 취득 의뢰인입니다. 이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and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자 등의 확인인데,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중개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잘 아시죠?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이제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인데, 그럼 중개가 완성되면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기 요구합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업공사죠. 근데 이 행위를 역시 우리 소속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존할 수 없고요. 의무 자체는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인 설명서 작성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영문 서식도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4가지 종류가 있고, 맞는 서식을 사용해 작성하는데 기본 몇 부 이상이에요? 3부 이상을 작성하여 이거 쌍방 모두의 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본 한부는 보관해야 되죠. 사본 한부는 몇 년 보관한다? 3년을 보관한다. 그래서 서류 보존이 2번째 등장한 거예요. 전속계약서 3년이고 확인설명서 3년입니다. 다음,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이다. 그래서 이게 밋이라는 거죠, 지금. 또는이 아닙니다. 개공은 당연히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고요. 분사함서라면 그 책임자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하여 모든 소공이 아니죠.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사는 함께 서명 및 날한다. 그래서 중개 행위한 소공이 함께 하는 거지 모든 소공이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위반 시 제재거든요. 위반 시 제재인데 일단은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또는 서명 및 날인을 개공이 안 했어요. 그러면 설명서 관련 의무 위반은 우리 개공이 위반하게 되면 이거는 업무 정지죠. 근데 소속공사가 위반하면 이건 자격 정지입니다. 즉 소공은 중개행위 했는데 서명 날 안 하면 자격 정지예요. 근데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만약에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개공이 안 하면 이거는 500과.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고요. 근데 소공이 만약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미제시했습니다.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공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미제시는 500과다. 소공은 자격 정지라는 점,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50쪽으로 갑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은 암기했거든요.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이제 암기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죠. 권리관계 사항이고 거래 예정금액, 중개 보수죠. 그 다음에 산출례까지 모두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현황 사항이고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사항이고 이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는 성실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설명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 태도는요. 여기 있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 사항이다. 여기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게 판례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전속을 체결한 기업공사가 공개할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개할 정보를 차이점만 기억했죠, 우리가. 그러면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는데 이 권리자의 주소면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돼야 안 된다. 이건 공개 금지예요. 설명사항에는 명문이 없었지만 공시지가는 공개 나가야 되죠. 공시지가는 공개하는데 다만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에 공개할 정보 중에 수세는 제외돼 있죠. 그러니까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모두 공개할 정보이자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그럼 기본적인 사항,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공개할 정보이자 설명사항 공통이고 권리관계 마찬가지고 거래증명 마찬가지고 공법,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입지 모두 공통사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점만 4가지만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인적상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 세의 차이가 있네요. 4가지.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특히 공시지가 주의를 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1쪽에 판례가 실려 있는데 1번 판례. 물건에 만약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설명하는 거 맞죠?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는 설명하는 거가 있다 없다? 없다. 실제가 나오면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시고 2번 판례 엄청 잘 물어보는 판례인데 중기계약에 따른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입니다.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의뢰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료중개 행위 하더라도 우리 법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 점 기억해 두시고 3번 판례는 다가주택 사건이었는데 다가주택 일부를 중개할 때는 등기부상 나타난 권리관계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미공식 원리까지 모두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설명해 줘야 되죠. 그 점이고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고법 판결이니까 참고하는데 공법상 규제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적 제한만 설명하면 되지 이거 상세한 법규 적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확인할까요? 자, 그럼 문제집 75쪽입니다. 1번 문제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니까 풀어보세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개업공사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개업공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는 경우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등에 관한 일반적 주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중개할 때 자신의 의뢰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의뢰인입니다. 그래서 을은 자신의 의뢰인과는 일단 거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는 위탁관계는 없지만 이제야 대해 신의 성실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을의 계공은 B였습니다. B도 그럼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을 취지로 일반적 주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중개했다가 만약에 손해 폈다 을에게 그럼 A는 B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2번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맞죠? 3번 지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는 신의 성실에 대한 공정중개 의무가 있다. 맞죠? 개업공사와 소속공사. 4번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므로 개업공사는 중개의뢰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맞죠? 판례의 태도였고 5번 개업공사로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필요한 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해야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판례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3번 문제 내려갈까요? 뭐 이런 문제 유형은 요즘 찾지 안 하는데 공사법령에서 개업공사의 의무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보는 것은 자, 개공의 의무로 명문 규정이 있는 거. 기억입니다. 전속중개약 체결의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속중개약은 그래서 체결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의계약이에요. 임의적 계약이고 니은입니다. 거래계약서의 작성 교부 의무 있죠? 다음에 디귿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의무예요. 이거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죠. 권고할 수 있다죠. 그러면 X. 다음에 신의 성실에 대한 공정 의무는 있어요. 명문 규정이 있고 일반인의 작성 의무도 없죠? 예, 작성 의무 없습니다. X고 선량 관리의 의무 있긴 있는데 이건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아니죠.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아니고 1번이에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있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비밀준수 의무 하나 볼까요? 기본 문제인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사는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맞죠? 2번 지문 개업공사가 폐업을 한 경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죠. 틀렸고 2번 정답. 3번입니다. 비밀준수문은 소속공사, 중개부전, 법인의 임원, 사원도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 맞죠?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의무예요. 그래 틀렸고, 그래 맞았고 4번 개업공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불처벌의 의사 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란 말이죠? 맞고 5번 질문 비밀준수문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1-1 맞죠? 이양사칭, 표정시, 비금지, 비밀누설죄 1-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의무로 들어갈까요? 5번 문제 내려갑니다. 바로 지문 연습이에요. 확인 설명 의무 문제는요, 읽으시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답이 바로 보입니다. 틀린 곳이.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바로 X 나가야 되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당사 쌍방에게 X 나가야 되죠. 쌍방이 아니고 취득의뢰인. 취득의뢰인에게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두 군데 다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질문이에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의 상태화란 자료 요구에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는 경우에 개업공사는 이를 권리 취득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거나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거나 보였어요? 하고죠. 하거나가 아니고 하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and입니다. 근거자료까지 제시, 이거 기재도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한다.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근거자를 제시한다.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이에요. 요즘 뭐 1, 2번 지문 정도는 안 내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장난쳤을 때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기업공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중개위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았죠? 다음 4번 질문이에요. 소속공사가 중개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당해 소속공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소공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인 설명 의무 자체는 기업공사한테 있고요. 소공도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자를 제시하면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기업공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아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과예요. 주의해 주시고 확인 설명 의무는 업무정지였다가 500과로 내렸죠 지금. 그래서 그 점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26회 정답이 5번 지문이었어요. 자, 그럼 6번 문제 들어갈까요? 6번 문제는 17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이거. 중사물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과 거래규제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다. 맞아요? 공법상 제한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근거 자료가 되고 있죠. 2번입니다. 지상권, 임차권 등의 설정은 등기상 증명서 일부. 맞죠? 3번 질문이에요. 소유권 지분과 대지권의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다. OX. X. 지금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로 확인할 수 있나요?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로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 연명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지권의 비율 때문에 틀린 거죠, 이거? 대지권의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로 확인이 안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라든가 등기상 증명서를 봐야 되죠? 대지권의 비율은.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다음 4번 지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다음에 5번입니다.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7번 넘어갑니다. 확인 설명할 내용이에요.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할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입니다. 중사물의 권리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맞아요?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거 인적사항은 전속업자가 공개 금지사항이죠, 지금? 공개 금지사항이지만 의뢰인에게 소유자가 누군지 브리핑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설명사항 맞아요. 니은입니다. 중개 보수 및 실외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해야 되죠. 산출 내역과 뭘 설명해야 되고. 디귿 중사물의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맞아요? 시장, 학교 등과 근접성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입지예요. 입지죠, 입지. 환경은 일조, 소음, 진동 세 가지라고 했죠? 예, 입지입니다.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입지예요. 이게 설명 나가야 됩니다. 토지 이용계획 설명하는 거 맞아요? 토지 이용계획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공법상 이용자면 거래규사항에 들어갑니다. 설명해야 되고. 미음입니다. 중개사물의 경제적 가치, OX, X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가치 어디서 들어봤는데? 경제적 가치. 개론에서 들어봤어요? 휴가 때 중개법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그래요? 했는데 경제적 가치가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문제가 심각하네. 경제적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미리 여기서 한번 치고 갑니다.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이 설명해야 될 사항. 위임을 받았을 때 중개의뢰인에게 이거 위임인에게 뭘 설명해야 되느냐? 5가지예요. 일단 대리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돼요. 대리대상물의 표시, 소재지 면적, 구조, 지목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브리핑 나가야 되겠죠? 권리관계 브리핑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규제 및 제한사항 있죠?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그러니까 규제 및 제한사항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확인설명사항 중에 중요사항.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사항,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고요. 경제적 가치가 들어가죠, 지금. 수익 분석 해주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리대상물을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있죠? 이거 브리핑 나가야 되죠. 미리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확인 설명사항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가치 기억하셨어야 됩니다. 뭔 개론이요, 지금. 개론에서 투자 가치 같은 거 투자론 공부하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음지문 X예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지금 당장 접수인데 원서 접수하고 나면은 시간 막 팍팍 간다고 그랬죠? 정신없이 간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장에 와서 앉아있다니까, 이거. 예. 자, 아주 환장하겠죠, 지금. 자, 비읍입니다. 중개대상업에 대한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중미세. OX, X. 이전이 보여야 됩니다.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미세율이죠. 그래서 이게 조세에 대해서 틀린 지문 있잖아요. 조세에 대해서는 틀린 지문이 지금 전형적인 지문이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미세율 OX, X.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미세율 역시 X. 그 다음에 이전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의 중미세율 OX, X고 이게 다 X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설명해야 된다. 이것도 X. 중미세율까지죠. 그러니까 조세 가지고 전형적으로 틀린 지문을 내는 게 바로 이 유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X.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확인 설명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9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 사항과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통된 사항에 속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런 문제 유형은 11회 시험에는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과 전속 중개 계약 공사가 공개할 정보, 공통 사항에 속하는 거. 우린 차이점만 기억했죠. 그럼 이 네 가지를 제외한 게 공통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억입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입니다. 이건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 맞죠? 그러면 기억 공통이고요. 니은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중미세율, 디귿,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입니다. 이것은, 니은 디귿은 설명사항은 맞죠? 설명사항은 맞는데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했고, 리을입니다. 권리자의 주소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설명사항 맞죠? 근데 공개 금지사항이에요. 그럼 공통된 거 몇 개? 한 개. 한 개가 2번에 있죠? 몇 개냐의 문제는 항상 옮겨 적을 때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옮겨 적을 때도 한 개니까 이거 1번에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에 이제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내려갈까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에 관한 문제인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1번.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때는 확인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맞죠? 그 즉시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항사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OX. 어디가 틀렸어요? 그 즉시가 틀렸어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 작성하여 쌍방 교부합니다. 요즘 시기 가지고 장난 많이 치거든요. 보증에서도 시기, 인장에서도 시기 가지고 장난 많이 치는데 일단 감을 잡아두세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한다. 그 즉시가 틀렸어요. 2번 질문.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매도인인, 임대인 등에게 중개사물의 상태 원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이건 알아봤죠? 요구할 수 있다요. 그럼 여기서 참고인데 상태 원한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느냐? 이거 우리 확인 설명서 기억나세요? 주거용 건축물 서식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상태 원한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게 뭐 있었냐면 미공시 권리 및 미공시 물건 이거 자료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 이 부분 자료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벽면 도배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또 하나가 환경.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이게 바로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계획공사의 세부 확인에 들어가는 거냐 기본 확인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공시 권리 및 미공시 물건 이거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을 기재하는 거고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이게 세부 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설명서 서식에서 기본사항이냐 세부사항이냐 이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 역시 틀렸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3번 내려갑니다.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개업공사는 확인설명서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배상해야 되죠? 하자담보 책임 진행관은 별도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3번 역시 틀렸고 4번 개업공사,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및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기억나세요? 서명 및 날인이 뜨면 밑줄 무조건 긋고 체크해야 됩니다. 밋이냐 또는이냐.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서 밋이냐 또는이냐 잘 바꿔내는 것이 서명 및 날인 이거 갖고 그랬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래서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다음 5번입니다. 개업공사는 확인설명서를 5년간 보관한다. 5년이 아니고 3년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럼 11번 확인설명 관련 판례 하나 풀어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중기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여기까지는 맞나요? 중기계약은 특수한 쌍무계약이죠. 자,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OX, X. 이 판례 엄청 잘 묻는다고 그랬어요. 고맙게도. 손해배상 의무 면제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위 하더라도 우리 적용이 있는 거죠. 1번 정답이었고 2번 개업공사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야 된다. 맞아요? 예, 이게 주차장 임대차 사건이죠, 이거. 기억나세요? 그 주차장 임대차 중개할 때는 그거 하루 종일 이 대학에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중사물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할 설명 의무는 없다. 맞죠? 실제가 나오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를 조사하는 알려줄 때는 성관주의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질문 역시 맞고요. 4번 개업공사가 중사물의 현황을 측량까지 의뢰인에게서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건 참고사항인데 우리 실무 쪽에서 공부한 적 있죠?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했습니다. 뭐 우선한다고요?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맞죠? 그렇다고 해 측량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자, 맞고요. 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사는 임대중개 의뢰인이 분양을 받은 자가 맞는지 여부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후 이를 설명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설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분양을 받으셨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수분양자란 얘기인데 그럼 자기 앞으로 지금 잔금 쳐갖고 등기치기 전에 미리 건설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대차를 중개하겠죠? 임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을이 여기를 들어간다. 그럼 이 A가 이것을 소개할 때 그러면 이 갑이 직접 이거 분양을 받은 자가 맞는지 수분양자가 맞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수분양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분양회사에 확인해 본다. 자, 그러면 분양회사에 전화해서 이거 분양받은 자 갑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거. 그죠?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얘기예요? 계약서만 보고 확인하면 돼요? 분양계약서하고. 네? 점포를 본다고요? 정보. 정본? 분양계약서 원본? 원본 얘기하는 거죠? 예. 네. 분양계약서 정본이라고 공부를 하는 모양이네? 뭐 법률 용어를 쓰고 그래? 그 분양계약서 원본 봐야죠, 당연히. 원본 봐야 되고 이게 위조된 사실이 있는가 주민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전에는 알려줬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는 안 알려줘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프로페셔널인데 그냥 끊으면 안 되죠.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거. 사기당하면 책임져야 된다. 실제로 그 송도에서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분양계약서 갖고 위조해갖고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분양계약서는 원본을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양사무소에 전화해갖고 분양받은 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물어보면 절대 대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딱 대답하라고 그래요. 분양받은 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 맞죠? 하면 그쪽에서 예 하고 딱 끊어요, 그냥.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놈의 개인정보 때문에 아주 웃긴다니까. 이거 사고 치면 사고 나면 이거 바우리가 다 책임이에요, 이거. 그 다음 민법에서 공부했죠. 자, 임대차 계약 중개했어요. 근데 잔금 치르지 않고 이 분양계약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을 건설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네?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임대차 계약 했어요, 지금. 해갖고 입주를 했어. 입주 증명 다 했어요. 대항력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분양계약이 해제됐다고요, 이제. 갑이 분양받는 게 해제됐어요. 이거 건설사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민법 판례에서 공부했잖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서 대항력을 이미 취득한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잖아요. 대항력 요건은 당연히 갖췄다고 전제를 까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아, 미치겠네. 판례들을 지금 길고 나가. 판례 특강도 끝났죠, 지금. 이놈아 들은 거 다 기억하면, 어? 우리가 다 기억하게? 속으로 그랬죠, 지금. 눈빛이 딱 그랬어요, 지금. 저거 이 서브집에도 있어요. 주임법 판례, 이 판례 실려 있을 거예요. 분양계약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대로 대항력 취득, 그대로 갖고 있죠? 대항할 수 있어요. 참고해 두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민법을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얼마나 하고 있나. 이거. 그러니까 툭 던져보면 알아, 이제. 휴가가 갔다 오잖아요? 여름 휴가를 갔다 오면 학원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휴가 때 반드시 중개법을 하라고 그랬죠. 꼭 하라고 그랬어요. 틀려져요, 학원별로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래서 어쨌든, 중개법 꼭 치고 왔어야 됩니다. 휴가 때. 이거 안 들으신 분은 앞으로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속도는 점점 빨라지지. 이제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막 정신없이 지나가지. 중개법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와서 이제 물어봐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나는 대답이 일률적이에요. 잘하면 되신다. 잘하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에서 말이에요. 지금 임대인이 이번에는 임대인이 건설사였어요. 임대인이. 이건 미분양됐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중개하십니다. 이거 꼭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건설사 부동산 버리면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하나도 회수 못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우리 확인서면 작성 요령에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중개 시는 반드시 미분양 사실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에 기재도 해버려야 돼요. 주의하세요, 실무하시면서 꼭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5번 지문은 약간은 각도는 틀린 판례였는데 일단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12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넘어가죠. 자, 그럼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빡센 문제가 나왔는데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못 오는 것을 틀린 거라고 그랬죠. 특히 빡센 문제에서 틀린 것 골라라. 조심하세요. 거꾸로 쓰는 걸로. 옳은 것 골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OX가 습관적으로 이거 나가야 됩니다. OX가. 자, 그럼 기억입니다. 권리관계를 설명한 경우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OX. X. 교부할 의무는 없다. 지시까지만 하면 되고. 니은입니다. 개업공사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다. 이것도 기출림인데 우리 개업공사가 무슨 수사관도 아니죠. 예. 근데 속으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그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순간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만 하는 겁니다. 조사할 권한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X. 디귿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 질문도 잘 물어봐요. 분사무소란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거지 대표자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리을짐은 중개행위한 소공사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 보였죠? 예를 들어서 서명 또는 날인 습관적으로 밑줄을 긋고 또는이냐 밑이냐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모두가 나오면 아주 찝찝하죠? 이걸 갖다가 1번에 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는 항상 틀린 것 골라라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틀린 것 골라라 했을 때 옳은 걸로 골라놓고 나와버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14번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로서 26회 때 나왔던 문제죠. 풀어봤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래계약서로 들어갈까요? 요약집 다시 들어갑니다. 52쪽. 거래계약서도 역시 매회 출제로 돼 있죠. 그래서 매회 출제하고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기분이 안 좋으면요, 뭐 2문제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매우 나빠가지고 한 5문제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맞춰버리게. 이건 쉽게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계약은 중개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그죠? 예? 아니거든요.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중개계약이에요.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이게 거래계약이에요. 자,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예요? 개공이죠. 그러니까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고 소속공사는 이거 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없고요. 그 작성 시기는 언제냐?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 시는 계약 체결 시라고 그랬죠? 계약 체결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법정 서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랬죠.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법정 서식 없다는 거 꼭 기하시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이해해 두시고, 이 표준 서식이 현재 없다는 거죠. 같은 규정이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있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약서는 서식이 있죠. 근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어요. 이 점 이해두시고, 거래계약서,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법정 서식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근데 서식은 없지만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줘야 될 사항이 있죠. 이게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인표랑. 좋습니다. 인표는 일금도죠. 한 푼도. 권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꿔주더라. 이겁니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 인이 뭐예요? 인적사항. 당사자 인적사항이고, 물건의 표, 시. 이렇게 되고, 계약, 일자죠. 계약 일자. 거래, 금액. 이거 금액 가지고 장난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속는다고 그랬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명심하는데, 거래 금액이 나오는 것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지급일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계약금 그 지급일자, 중도금 그 지급일자, 잔금 그 지급일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금액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다. 나머지는 다 예정금액이에요. 설명해야 되는 금액 예정금액, 공개할 금액도 예정금액, 설명서 쓰는 금액도 예정금액, 그 다음에 일반 중개약서에 기재하는 금액도 예정금액이에요. 이거만 거래금액이다. 그건 명심하시고, 도가 뭐예요?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는 통상 잔금일과 일치하는 거죠.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이제 재세금감 정산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권은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확실히 기억하세요. 권리관계가 아니고 권리 이전의 내용. 이거고, 다음에 조는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기재하는 거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을 기재하는 거고, 이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다음에 그 밖에 약정사항입니다. 담보책임에 대한 특약이라든가 매매비용 특약을 했다. 그러면 약정사항 꼭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거래금액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일시 주의하시고, 여기 권리 이전의 내용 주의하시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있죠. 이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하기를 기억하고, 그러면 그 손가락질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개 보수는 필수기 사항이 아니라는 점.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 사항이나 취득 관련 조세도 이거 필수기 사항이 아니라는 거. 한눈에 알아봐야 되죠. 한눈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작성을 할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되죠. 거짓 기재 당연히 금지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금지.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몇 부 이상을 기본 작성해야 됩니까? 3부 이상을 작성하고 이거 쌍방교부죠. 쌍방교부한 다음에 그 사본한부는 몇 년 보관한다? 5년을 보관한다. 그럼 서류 보관 다 나왔네요. 335입니다. 전속3, 확인3, 거래계약서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럼 서명 및 날인은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규정과 동일하니까 개공은 당연히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나와요. 중개행위를 한 소공입니다. 이자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거래계약 작성 교부 의무고 제재 꼭 기억해야 되죠. 제재. 그러면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 한 거예요. 개공이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개공이 임치, 의무적 등록 취소입니다. 근데 소공이 만약에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 작성하면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청 잘 묻습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공이 서명 및 날을 안 했거나 작성교부 안 했거나 5년 보존하였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소공은 중개기관인데 서명 및 날 안 하면 자격정지겠죠. 이게. 그래서 이 점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두 가지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예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토로 날입니다. 중개행위한 소공이 의무적으로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다. 나머지 서류는 소공은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를 꼭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제재 관련 사항들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저 53쪽에 맨 위에 서류 정리가 돼 있는데 교부 서류, 쌍방 교부 서류 그래가지고 우리 중개 완성되면 쌍방 모두에게 완세트로 항상 나가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와 보증관계증서죠. 이거 완세트로 언제나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 정리 그 옆에 지금 3, 4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 의무 규정이 없죠. 그 다음에 서식 없다는 거 거래계약서 꼭 기억해야 되죠. 일반 중개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두 가지뿐이라는 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뿐이고 그 다음에 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전부 다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그러니까 작성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만약에 이거 서명 및 날 안 했다. 그러면 다 업무정지인데 유일하게 우리 보증서 있죠. 보증서. 쌍방교부 서류 중에 보증서. 보증서 미교부는 뭐예요? 100과. 이게 차이가 있어요. 100과다. 보증서 안 줘버리면 이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봤으므로 문제 확인해 봐야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집 81쪽 15번 문제. 바로 지문 갑니다. 옳은 것은 지문 연습이에요.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법정 서식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X 바로 나가야 되죠. 법정 서식에 의하여 틀렸죠? 법정 서식이 없어요. 이해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틀렸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1번 지문에서 법정 서식에 의하여 이 말을 빼면 맞나요? 빼면 맞죠? 빼면 법정 서식에 의하여 이 말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1번 지문이. 주의하시고 2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맞죠? 이것을 개공이 위반하면 임치,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그러니까 다운 썼다 걸리게 되면 소공이 썼다고 거짓말하라고 했죠? 예. 그저 송도에 한 40개가 업무정지 먹었잖아요. 중개업소 40개 정도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이거 단속 한번 했었잖아요. 분양권 전매 단속 한 40개 정도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다운으로 올려가지고 분양권은 거의 다 100% 다운이에요. 다운입니다. 이거. 근데 뭐 지금 지금 그 발표됐잖아요. 파리 부동산 대책. 그래갖고 이제 뭐 송도, 인천은 다 빗겨놨죠. 빗겨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거래 절벽이 되진 않았는데 뭐 전날보다 이제 지금 또 비수기고 부동산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손님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돌진 않는데 서울 쪽은 아주 심각한 모양이래. 그거 오래 가겠어요? 6개월이지 뭐. 6개월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똑같다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잠깐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지. 풍선 효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서울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들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장 문제예요. 다주택자. 근데 그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을 것 같은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정당한 조세가 되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도록 거래세는 낮춰주고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죠. 이게. 그게 건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양도소득세를 지금 다주택자들에서 10% 20% 지금 더 때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다주택자들 지금 내년 4월 전까지 이거 내놔야 되죠, 지금. 미리 팔아야 되는데 중과세 안 맞으려면. 팔리나 안 팔리지. 살 사람이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악수를 자꾸 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선진사들 보면은 이렇게 거래세를 높여가지고는 절대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안 되고 차라리 70채 가지려면 가져라. 차라리 가져라. 대신 세금 내라. 그게 맞지. 그게. 그러니까 보유세를 확 높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사업자들 세원 추적을 확실히 해주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세원 추적을 확실히 해버려야죠. 그래갖고 이제 민간임대가 훨씬 많다며요. 선진국은. 민간임대가. 그러니까 공공임대보다 민간들이 이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지. 그걸 전부 다 임대로 돌리는 거야, 다.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많이 지으면 돼. 그냥 썰어 지으면 돼요, 다. 이거. 그럼 우리 평택처럼 막 미분양 나고 막 그러지. 그죠? 이게 부동산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거예요. 계속 심해질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엄청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오르고요. 이거 떨어지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지방 쪽은 다 미분양이 이제 100% 다 넘었어요, 지금. 다주택자 세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이거 주택은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근데 이제 투자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물론. 가야 됩니다. 글로 가야 돼. 이게 오른 지역으로 묶어야 돼요. 오른 지역으로 가야 돼, 무조건. 예. 그러니까 이제 LTV, DTI 규제를 하잖아요. 그게 타격이 엄청 크긴 큰데, 그래도 진짜 부자들은 아무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내 돈 갖고 현질해버리는데 다 현찰박치기 하는데 무슨 대출이야. 우리 서민들이나 대출이지. 그죠? 부동산 폭탄? 대출 폭탄?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본대요. 우리 금융이 후진적인 금융이잖아요. 이게 얘기가 또 30% 갔는데. 외국은 이게 금융이라는 게 지금 실물 투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출은요,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이야. 대부분이. 중소기업들 돈 안 빌려주죠. 탄탄한 대기업이나 이런 데다 빌려줘.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가 계속 지금 정부에서 그 뇌관이라고 그러는데 1,몇백조 그 뇌관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우리는 대부분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거의 없다 이거야.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부동산 폭락하게 되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느냐. 우리 경제 자체가 부동산 이거 가격을 올리면서 부양을 정책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본다는 거니까. 우리만 그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물론 우리만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전쟁 날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지. 이제 또 이게 뭐 어쨌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근데 한동안은 좀 잠잠할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저 이 지정 지역이었나 뭐라고 그러지? 그 지정이 아니고 조정 지역들. 예, 조정 지역. 그러니까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저기 그저 경기도 일부 지역들, 그 다음에 그저 부산, 뭐 세종 이런 데들 제외하고는 할 때만 하라 이거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으니까. 그렇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오른 시기가 그때였으니까 또 이게 모르겠어요. 자, 그럼 갑니다. 15번 문제. 옳은 것은 그래서 3번 2번 지문 정답이었고요. 3번 지문 내려갑니다.
개공사나 매매계약 등에 체결된 경우에 중개의뢰 요청이 있는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OX. X. 이런 규정? 없어요. 삭제해버렸습니다. 중개업법 시절에 있었어요. 의뢰 요청이 있으면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삭제했습니다. 이거 검인을 해줄 수는 있죠. 해줄 수는 있고 계약서를 작성한 개혁이라면 직접 검인 권한이 있습니다.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삭제됐어요. 틀렸습니다. 4번 등록관청은 계획공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지되는 서식을 정하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보였어요? 네. 등록관청. 그러니까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되면 습관적으로 밑줄 긋고 체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틀렸고 국장이라고 받게 되죠. 5번 소속공사는 모두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OX. X. 모두가 아니고 중개행위한 소공사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16번은 기본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7번 문제 26회 때 기출문제였죠.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사운영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일 기재돼야 되죠. 인도일시 기재돼야 되죠. 권리전의 내용도 기재돼야 되죠. 확인설명서 교bil자 기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이한 것들 인도일시, 권리전의 내용, 설명서 교bil자 그대로 물어봤죠 지금. 그래서 정답 모두였습니다. 5번이었죠. 그럼 1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19번 문제, 이건 21회 기출문제를 약간 제가 수정한 건데 서명날인 가지고 한 문제를 내버렸습니다. 이때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계획공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2번 질문, 계획공사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다음 3번 질문, 계획공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OX, X.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서명 및 날인수는 두 가지뿐이다. 다음 4번,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난이 있다. 기억나세요? 우리 설명서 마지막 부분이 서명 날인 칸이죠. 개공과 중개행위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고 당사자는 수령의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하죠.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이거 매수인.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계획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조원이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명 날인했다 해서 위법은 아니에요. 작성된 계약서나 설명서에. 자, 그럼 20번 문제 제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계획공사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일단 업무정지에, 작성교부 보존을 위반하면. 근데 보증관계증서 미교부는 백과라고 그랬죠. 그것만. 보증서 미교부만 백과예요. 다음 2번 질문, 소속공사가 거래계약서, 거래목 등 거짓 기재하거나 이 사안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놓은 자격이 취소된다. OX. X.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요.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소공은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나 3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에 거짓 기재하는 이 이상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놓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2, 3번 좌측으로 묶어서 대비하시고. 소공이 다운 쓰면은 자격정지, 개공이 다운을 쓰면 임치예요. 그래서 그 점 이해두시고. 4번입니다. 중개행위한 소속공사가 확인설명서 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만을 하고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맞죠? 중개행위한 소공은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받을 수 있죠. 맞고. 5번 질문. 소속공사가 확인설명을 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증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맞죠? 근데 개공이 이 행위라면 500과라는 거. 개공이 이 행위라면 500과예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럼 21번은 우리가 풀어봤던 기출이죠. 작년 기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